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장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화창해졌는데 너무 뜨겁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새 그 쿨비즈라고 어려운 영어로 근데 간편복을 입고 다니시죠? 예. 시원합니까? 뭐 쿨맵시라고도 하고요. 비즈 그러면 영어처럼 들려서 쿨맵시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뭐 반바지 입고 반팔 입으면 뭐 긴팔에 자켓 입은 분보다는 한 2, 3도, 3, 4도까지는 떨어지는 것 같고 좀 시원합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 잘 안 비치겠지만 이 반바지 꼬셨는데 참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도 보존하고 자기 몸도 보호할 수 있는 그 좋은 복장인 것 같은데 많이 확산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오송 참사 1주기가 됐지 않습니까? 1주기 기념 추념 그런 주간이 있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그 오송 참사 1주기를 맞는 심정 좀 어떠십니까? 사실은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뭐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되게 이제 힘든 1년을 지금 보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되게 힘든 1년을 보낸 것 같고요. 뭐 저도 이제 그 시민대책위의 소속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했었는데 이 시민대책위의 활동이 사실은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이제 생존자를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진상규명 되도록 하는 역할인데 하면서도 참 이게 되게 힘들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힘들면서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유가족들이나 생존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좀 바랄 뿐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때 유가족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고의 추모는 진상규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책임자 처벌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아십니까? 지금 진상규명은 이제 시민대책위 차원에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상보고서는 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고 책임자 처벌인데 많은 공무원들 조사 받았는데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시장, 도지사 조사는 받고 사실은 기소까지는 아직 안 된 상황이어서 네. 좀 기소가 언제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쨌건 그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뭐 최고 책임자 처벌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정조사일 텐데 국정조사는 지금 민주당에서 아마 그 오송 참사 진상 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TF가 좀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조만간 국정조사가 실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시간부터 갖고 다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늘 광고하고 있는 흑살림 마켓투유. 오늘도 동물복지 유정란, 콩나물, 호박, 그 다음에 순두부, 콩두부 여러 가지 특산품이 나왔습니다. 그 친환경 농산물이니까 흑살림 마켓투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송 참사 이외에도 요즘 좀 이슈가 많아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시민단체에 계시니까 어떤 입장이신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여기 녹화하러 오시기 전에 청주경실련 재건을 위한 발기인 대회에 이제 그게 내일 열리는데 네. 그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청주경실련 재건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입장이 딱 뭐 정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이제 발기인 대회를 한다고 해서 지난주에 한번 모여서 논의들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지역의 시민단체가 만들어지는 거를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럴 부분은 아닌데 다시 이제 추진하시는 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소한 피해자들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는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좀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뭐 기자회견 다른 데도 같이 하긴 했지만 그렇게 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피해자들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게 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20년 5월에 그 청주경실련에서 이게 그런 이제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이제 청주 경실련은 사고지구로 지정이 돼서 사실상 해체돼서 4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일부가 다시 이제 재건을 한다고 해서 내일 저녁에 발기인 대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뭐 사과도 안 하고 발기인 대회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또 추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해자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가해자들이 추진할 건 아닐 것 같고, 만약에 지역에 경실련이 다리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성을 느끼는 다른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그분들이 추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가해자들은 아직 좀 사과도 안 하셨는데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쭤볼 게 많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진희 도의원에 대한 그 테러 그런 의혹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네. 뭐 차로 문질러 뭐가지 따야 되는 게 뭐 이런 식의 그 녹취 파일이 공개돼가지고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불송치 결정이라 하면 그냥 마무리.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박진희 도의원은 무슨 얘기냐, 증거를 갖다 줬는데도 불송치가 말이 되느냐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 테러 뭐 이런 게 요새 뭐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좀 불안해하지 않나. 뭐 이렇게 차로 문질러 이러는데 뭐 거짓말이었어요, 허위 제보였어요 이렇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얘기가 많은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은 뭐 박진희 도의원의 심정을 뭐 100% 이해할 수는 없긴 한데, 저 시도,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단체도 사실은 뭐 충북도와 이제 뭐 사이가 좋은 단체, 뭐 이렇게 사이가 썩 좋지는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진희 도의원이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나? 우리한테도 테러 위협이 가해질 수 있나? 사실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박진희 도의원 이 문제가 그냥 불송치 결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많이 우려가 크고요.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런 게 만약에 불송치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 다음에 혹시나 뭐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나 그러한 좀 도모가 있을 때 도대체 그런 게 막아질 수 있을까? 그냥 또 그냥 잘못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불송치 돼버린다고 하면, 이런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좀 우려가 크고요. 그런 부분들은 단지 그냥 도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여러 관련돼서 뭐 도와 관련된 일을 하는 여러 군데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불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기 이제 기자들도 2명이 대상이었었어요. 네. 어쨌든 뭐 요새 인터넷에 뭐 칼 들고 간다 이러면 바로 쫓아가서 잡아서 그러니까요. 시키고 그러는데, 아니 뭐 녹음 파일도 있고 뭐 전화번호도 주고받았다는 그런 증거도 냈는데 불송치를 했다고 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 과정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환경운동연합이 공교롭게 최근에 충북 도청 앞으로 이사를 왔어요? 네, 작년에 이거 뭐 왔습니다. 네. 감시 견제를 위해서 가까이 오신 겁니까?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온 건 아닌데 주변에서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온 거라고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 얘기할 때는 저희가 충북도를 좀 감시하고 좀 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충북도청 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도청 그 서문 앞에 또 대로변의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더더욱 김영환 지사의 지난 2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총체적으로 한번 평가해 본다면 지난 2년은 또 어떤 시기였다고 보십니까? 2년 이제 좀 2년이 좀 더 지났나요? 좀 더 지났죠. 이제 2년이 좀 지났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는 김영환 지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제 만나고 얘기도 해봤는데, 사실 만나고 얘기해본 결과,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몇 차례 만나봤는데, 만나고 얘기해본 결과 좀 실망이 좀 크다는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도지사님이 처음에 한 정책이 뭐 차 없는 도청 뭐 이런 거 했어요. 도청에서 차를 빼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도청에 주차장을 짓고 주차 공간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완전히 좀 반대로 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 뭐 중부내륙 특별법, 여러 가지 이제 사실 개발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환경 특별도 충북 이런 선언도 올해 초에 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지사님이 겉으로는 환경을 얘기하고 뭔가를 보존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건 말뿐이고 실제로는 충북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싶어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 지났는데 이제 나머지 반은 뭐 이런 기대가 뭐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금까지의 기조를 좀 바꿔서 정말로 좀 충북을 좀 보존하고 깨끗하게 하고 충북 도민이 좀 지속가능하게 살 수 있는 충북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김영환 지사가 산하기 현장도 많이 바꿀 것 같아요. 네. 사표를 싹 바꾸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경제부지사를 뭐 정무부지사를 네. 바꾸려고 하고 결국은 이제 인적 쇄신을 통해서 도정도 쇄신하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또 환경 쪽에서는 뭐 관련해서 보좌관도 없는 거죠? 예, 지금 뭐 환경과 관련된 보좌관은 따로는 없고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 작년에 이제 환경 뭐 보좌관 뭐 이런 얘기가 오송 참사 전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오송 참사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좀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뭐 환경 보좌관 얘기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있는 걸로? 다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환 지사 이런 인적 쇄신책이 좀 효과가 있을 건지 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좀 솔직해서 걱정이긴 한데 저는 사실 별로 기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뭐 주변에 계신 분들 예를 들면 보좌관이 됐든 아니면 이제 김영환 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바꾼다고 해서 뭔가 바뀔까? 저는 김영환 지사님이 먼저 바뀌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건 충북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예전으로 따지면 뭐 도백으로 뭐 불리시는 분인데 지사님의 마인드 생각이 좀 바뀌는 게 좀 가장 중요하고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바꿔도 똑같은 정책, 똑같이 도민들은 느끼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근인지 한두 달 됐는지 그래도 시민단체 분들하고 같이 뭐 간담회도 하고 네네네. 저녁도 먹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자주 이제 소통을 해왔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자리에 뭐 다는 아니고 몇 번은 있어 봤던 것 같은데 별 변화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말은 이제 소통이긴 한데 지사님의 생각을 이제 거기 온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또는 이래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자리이지 거기 온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좀 자리가 별로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많다고 한들 지사님이 거기 온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지사님이 시민단체를 많이 만나고 소통하고 있다는 명분만 주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 지사가 이성호 처장님 얼굴 알아요? 이름하고? 알 것 같은데요. 네,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 건데. 지금 도청 앞에 뭐 때문에 이제 도청 서문 앞에 나왔을 때 저희 사무실이 이제 도청 서문이 보이니까 제가 막 설명하려고 쫓아 내려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대충 얼굴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도청 서문 앞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도청에 그 주차장도 짓고 약간 뭐 리모델링이라고 할까? 도청이 좀 바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나무가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그 본관과 의회동 사이에 그나마 울창했던 정원, 그 나무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두 군데로 어디 뭐 이식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두 군데 기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군데로 몇십 구로 이식했다고 하고 그거 말고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청 서문 양쪽에 향나무가 배졌고 그리고 또 이제 나무가 또 한 줄이 또 배졌어요. 서문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향나무도 있고 다른 나무도 있었는데 향나무가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몇 그루 있던 나무들도 사라지고 지금은 거기를 이제 뭐 보행하기 쉬운 무장의 도로 뭐 이런 걸 만든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그러니까 원래는 턱이 있었던 거죠. 주차장이랑 턱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관동이랑 의회동 사이에 땅에 이제 그 정화조 묻는다고 위에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묻는 이유는 의회동 뒤에 이제 주차타워 지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정문 쪽에 있는 양쪽에 연못이 두 군데 있었는데 한쪽은 이미 메꿨고 한쪽도 정문을 옮기기 위해서 아마 연못을 메꾸지는 않는 것 같은데 현재 그나마 이제 어린아이들이 와서 도청 기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숲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정문을 내기 위해서
뭐 정문을 내려면 나무들이 좀 훼손되겠죠. 뽑히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좀 계속 발생하고 그 주변까지 해갖고 전체적으로 지사님 입장에선 도청이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좀 구식이고 좀 자기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뭔가를 좀 도청을 바꾸려고 하시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글쎄 하는 일마다 엇박자라. 하여튼 그 도청 본관을 이제 그 미술관에 이런 걸로 도민들에게 주고 그 앞에 지금 이제 정문을 통과하는 거를 싹 메꿔서 잔디광장처럼 하고 뭐 그러려면 이제 문이 한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문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도 그래서 따로 도로를 문을 통하게끔 도로가 나고 그러면 나무는 또 베어질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게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만약 도청 앞에 이제 광장, 도청 안에 광장 만든다 그러면 뭐 관제 데모할 것도 아니면 도청 안에 광장이 사실 굳이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말씀드린 도서관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도청이란 공간은 사실은 행정 공간으로서 거기에 시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잘 근무할 수 있는 공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 새로 도서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공간이 좁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 도청 공무원들이 더 잘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굳이 거기를 도서관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차라리 다른 데 도서관을 만드는 게 낫죠.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 공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잘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하나 더는 이거 좀 그런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지사님이 공사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지사라고 하더라도 도청을 자기 집 앞마당처럼 바꿀 수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자기 집 앞마당이 아니잖아요. 지사님 앞마당이 아닌데 공사 구분을 좀 못하셔갖고 도청을 자기 집 앞마당으로 생각하셔갖고 막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까지 도청이 이런 모습으로 지켜져 왔던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과정들이 좀 존중돼야 될 것 같고 이 도청을 자기 집 앞마당처럼 막 바꾸는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도지사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해요? 왜 청주시장은 뭐 비판적이지 않느냐?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아갖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또 요새 또 시청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주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공무원이 그 대학생들 그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때, 근로 활동인가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급여를 지급하게 됐는데, 이거를 횡령을 해가지고 횡령한 금액대가 4억 원이 넘는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야, 이게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성추행 사건도 있지요. 그래서 그 유네스코 국제기구에 근무하던 사람이 그 여직원을 성추행해가지고 강등됐잖아요. 그리고 뭐 문화재단지에 있는 그 직원들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점심을 해라. 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럼 아예 점심하는 직원을 뽑았어야 되는데 그쵸. 그것도 아니고. 그래 참 백주대낮에 청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한탄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죠.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역시나 민선 8기 이제 2년이 좀 청주시도 2년 지난 건데 느낌은 좀 그러긴 합니다. 지금 2년 동안 뭐 청주시정 봤을 때 저희가 시민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라고 느끼는 거는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지사님은 그래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만나는데 쉽게 해서 지사님 얘기만 하긴 하는데 시장님은 만나지조차 않고 본인이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또 이제 사실 부시장도 하셨었기 때문에 이 공직사회를 되게 잘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와의 소통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공직사회를 그냥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외부의 자극 이런 게 있어야지 공직사회도 조금 다른 밖에 신경도 쓰고 할 텐데 그냥 그 안에서만 갇혀갖고 좀 이게 되게 좀 이렇게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밖에서 본다고 생각해야지 긴장감 있게 훨씬 더 조심해서 할 텐데 그럼 조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시장님이 다 시민사회랑 소통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데 누가 외부랑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어느 과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알아서 하면 돼.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게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이제 100만 명을 향해 가는 그런 이제 큰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데 그 지금 일부 공무원들이죠. 일부겠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그런 게 자치단체장의 그런 문제점들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북 참여연대 무슨 행사할 때 네. 이범석 시장 사진에 나오던데요? 모르겠는데요. 그 뭐 어디 행사할 때 갔더라고. 모르겠습니다. 그 요새 그 이범석 시장하고 뭐 시민단체 뭐 이런 데 간다면이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뭐 들어본 적은 없고요. 네. 뭐, 그 어느 단체 행사에 뭐 갔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 뭐 아예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행정과 시민사회, 그러니까 행정과 시민사회, 정치사회가 좀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공식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그런 자리가 뭐 시장님이 어디 행사에 가는 것을 가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는 아예 지금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청주시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을 내거나 최근에도 이제 계속 내고 있는데 그러면 청주시에서 반응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던가 싸우자고 한다던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더러 이제 부서별로 더러 이제 그런 연락이 오는 경우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문제 때문에 비판 성명을 내고 그러면 면담을 요청하거나 예를 들면 시장님 면담을 하자 요청을 하면 지금 2년 동안 100%다 거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별 부서들은 가끔 만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큰 사안들은 시장님을 봐야 될 또 시장님 면담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 다 거절당하고 사실은 시민사회가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이범석 시장님을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거기 보좌관도 둘이나 있고 둘이 아니죠? 더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전화 안 와요? 딱히 오진 않더라고요. 아니, 저 말고 다른 단체 누가 받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딱은 없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개별 부서가 저희가 냈던 어떤 입장에 대해서 개별 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본 적은 있습니다. 네. 일단 자주 소통하고 그 비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방어를 하든 어떤 설명을 하든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 번 더 시장 있을 때나 지금이나 뭐 그다지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만도 굉장히 주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청주시가 좋은 말로 하면 격동이고 별로 이제 부정적인 얘기로 하면 상당히 이제 심각한 건데 이런 걸 총체적으로 개선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청주시요? 전체적으로. 청주, 중북 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지자체장들의 마인드가 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사님은 좀 상대방의 얘기를 수용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뭐 낙후되거나 또는 바꿔야 돼. 세련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세련되게 뭔가 바꾸겠다. 뭐 이런 생각 좀 접으시고 여기를 좀 이해하려는 예를 들면 충북도를 좀 이해하려는 이런 좀 생각들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은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좀 소통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시민사회를 좀 만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굳이 시민사회가 아니다 하더라도 누군가 이제 뭐 시장님을 만나보려는 요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만나주시고 특히나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시민사회를 좀 만나주시는 게 거기서 좀 얘기가 돼야지 지금 분명히 청주시장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던 곳을 만나면서 채워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던 시민사회를 좀 만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야지 이제 시장님이나 지사님의 마인드도 바뀌고 사실은 마인드도 바뀌어야지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참 말씀 나온 김에 시의회도 있고 도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적 기관 중에 하나인데 거기 역할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시의회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지난 이제 상반기 때 보면 사실은 조금 너무 이제 지자체장의 입장을 좀 많이 대변하는 사실은 시민사회도 행정을 뭐 견제 감시하는 역할이지만 시의회, 의회도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자체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를 견제 감시하는 건데 상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자당 지자체장이다 보니까 이제 자당 의장님들이 있으니까 좀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부분이 상반기에는 되게 좀 약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에 이제 의장님들이 좀 바뀌고 근데 당은 다 같으니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바뀌었으니까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좀 이 의회의 원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 좀 충실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김현기 도의장이나 김현기 청주시 의장, 네. 이양섭 충북도 의회의장은 네. 뭐 어떻게 만나거나 소통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아직은 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그렇게는 썩 없는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 말고도 시민단체, 저희 단체 말고도 좀 있으니까 따로는 뭐 다른 단체가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아직 뭐 들리는 얘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통하겠다고 하신 분들이니까 잘 소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제 시민단체의 관계자로서도 이제 인터뷰를 하지만 시민 중에 한 분으로서 이제 듣고 싶어서 이제 모신 건데 네. 앞으로 지역 사회 발전 또 우리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지 좀 도민들께 같이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하신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은 우리 도민들도 이제 지역 문제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덜은 조금 더 비판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비판적으로 뭔가를 하신다고 했을 때 했던 게 있을 텐데 그거보다 한 단계 좀 더 앞으로 나가는 역할들, 예를 들면 뭐 시나 어디서 무슨 설문한다고 해서 설문에 응해 주시는 거 말고도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단지 그냥 설문에 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까지 같이 해주시면서 청주시를 충북도를 좀 더 좋게 바꿔나갈 수, 그렇게 하면 좀 더 좋게 바꿔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좀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그런 역할들을 이제는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성우 청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이 똑같은 말씀이라도 부드럽게 하시는 스타일이라. 부드럽게 했나요? 네, 오늘 제가 모셨습니다. 차분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요새 그 어린이들 잘 사는 청주가 되면 좋은데 그 자제분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예. 그 지금 요새 어디 가요? 방학일 텐데. 6학년이고요. 네. 한 명? 네, 한 명입니다. 네, 6학년. 갈 데가 없죠, 별로. 갈 데가 없어서 집에 있고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이제 맞벌이여서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죠. 학원 보내고 있습니다. 학원으로. 그렇죠. 맞벌이니까 뭐 낮 시간대 본인은 이제 13살이 돼서 혼자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네, 근데 또 이제 학원은 친구들이 거기 있으니까 또 이제 학원을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혼자 있어서 친구가 없고 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 뭐 이런 상황인데 자꾸 애나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잘 될 건지 그쵸.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네요. 하여튼간 오늘도 그러면 그 혼자 독립성이 강한 자제분하고 좋은 저녁 맞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